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살살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부산 시사 뉴스를 3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나라가 뉴스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대선 경선으로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바람에 부산의 뉴스들은 조금 파묻힌 느낌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15일 날 있었던 국감, 부산시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국감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운대 아르피나 유소 스타일이 이제 아파트로 변한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를 하려는데 그게 또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세 건입니다. 첫째는 이제 부산시의 박영진 시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열렸는데, 행안위 국감이 있었는데, 이 질의 과정에서 사실은 질의는 뻔하죠. 박영진 시장이 이제 LCD에 사니까 LCD 관련 이제 특혜 문제, 그리고 이제 LCD와의 대장동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참 이례적인 게 국민의힘 소속 같은 당이죠. 김도우 의원은 북강서 을입니다. 부산시장이 2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국감 분위기가 설렁해졌죠. 박영진 시장도 좀 얼굴이 좀 붉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오돈 재임 시사 동안에 부산은 10년간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날아온 어공들이 설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공이란 거는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일단 계열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다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민주당 출신 자기 캠프에 있는 사람들로 다 물갈이를 했죠. 물갈이하고 인사도 좀 더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때는 조금 이거 완전 혁명군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정책실장을 하던 장영철 실장은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문제에 또 좀 연루가 돼가지고 좀 있죠. 그분은 이제 경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로 갔는데 화천대유에서 이제 아파트를 받고 이래가지고 이름이 조금 나오는데 어쨌든 정무적이지도. 부산서도 정무직이었고 거기서도 정무적이고 이런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김도우 의원이 부산시 공무원들 조직 위계와 질서 유지하고 효율 극대화 측면에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다,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박 시장이 답변하기를 취임한 이후 정무직들이 기존 공무원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었다. 가능하면 우선 공무원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의례적인 질문이 의례적인 답변이니까요. 그런데 김도우 의원이 그 뒤에 바로 또 아주 묘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러 경로로 들은 바로는 지금 자칫 오거돈 부시장 시절보다 나을 상황이 아니다. 광해대군을 아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광해대군. 저는 처음에 듣고는 광해군인 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폭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김 의원이 말하는 광해대군은 김광해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 시장 취임 이후에 첫 인사로 당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김 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을 했죠. 원포인트 인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많았었습니다. 말이 많았고, 7월 그때 이제 인사를 4월 달에 하고는 7월 5일 날 첫 조직 개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김 실장이 관여를 했다, 이런 말이 좀 많아서 조금 뒷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의식한다 박 시장은 좀 한동안 말을 못 잇고 당황한 듯을 보였는데, 그래서 김 의원이 계속 지금 부산시에 부산시장이 2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은 조금 화가 난 듯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김 의원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참 뭐 좀 보기는 좀 안 좋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죽하면 김광의 실장을 광해 대군이라고 칭하며 부산시장이 2명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진 시장 그 심각성을 모르느냐 이러면서 척근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김도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조언도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없고 척근 위주의 시정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김광해 그럼 김광해 씨는 누구냐 싶어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김광해 실장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박형준 시장하고는 참 막연한 관계이긴 했습니다. 오래전이 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때 그 전력을 한번 보면 김 국장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그건 4개월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박 시장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김 국장은 강서 일대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 그 다음에 5+2 광역 경제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제권, 부울경 외곽순환도로, 디자인 코리아, 이런 각종 사업 등에서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인 박형준 시장까지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일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박 시장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이제 근무할 당시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하던 김광해 국장이 온라인 소통 시스템 관련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무수석 당시에도 계속 관계를 맺었던 거죠. 이 때문에 시 공무원 조직하고 사실은 박 시장은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봐야죠. 인연이 별로 없었는데 박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고 보니까 부산시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다 이제 당시에 오거돈 시장 캠프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이제 인물을 보려니까 없으니까 이 상수도 본부장으로 있던 김광해 실장을 본부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무직으로 들어온 시장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요, 좀, 시정에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언도 받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광해 국장도 사실은 정무 감각도 있고, 업무 처진력도 좀 많다고 좀 봅니다. 저도 좀 아는 분인데, 이게 행정자치국장을 하면서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 자치지방분권, 자치경찰체, 이런 거를 계속 총괄을 하면서 상당히 좀 박영준 시장 초기에 조직 활성화에, 안정화에 초점을 좀 맞추고 상당히 기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뒷말도 많죠, 사실은. 원포인트, 박 시장 캠프에 있는 유력 인사를, 원포인트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후에 또 캠프 인사들이 인사에 관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정무 라인이 시정 및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죠, 사실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국감은 끝났습니다만, 광해 대구는 사실상 한참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준 시장도 어떤 면에서는 인사에서 데미지 좀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박영진 시장 1년 3개월,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3개월 더 지났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임기 말씀 없이 잘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르피나 문제입니다. 해운대 아르피나. 여러분 알다시피 해운대에 있는 아르피나는 유소스텔입니다. 그게 도시공사에 있다가 이제 부산관광공사로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게 아르피나는 유소스텔이니까 청소년 행사나 숙박시설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2년째. 못하니까 적자에 지금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이 운영권이 부산관광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과연 이 금사라기 땅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건 뭐 진짜 아르피나 땅 금사라기죠. 거기 수영역 교회도 있지만 그 앞에 부산시립미술관, 센텀, 백스코도 있고, 바빨 또 현대 해수욕장도 있고 아주 요지입니다. 아주 요지고 한데, 이게 이제 부산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이관을 딱 되니까 8년 만에 이관이 됐죠.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아르피나의 대체시설로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인데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할 때는 그래도 뭐 유소스테이를 본전에 임무를 했습니다만, 도시공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뭔가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조직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르피나는 어디로 가느냐? 첫째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아르피나는 이미 그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에 지금 부지를 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거리를 이제 옮기기로 이제 되어 있죠. 거기 이제 보면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1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3,000평 되는 규모로 유소스텔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있고, 최근 이제 부산시가 다대포 인근에 공영 유소스텔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 하는데, 원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1번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다대포로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그게 지금 관심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아르피나는 아파트를 짓든지,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하는 공공아파트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에게 그 부지가 매각되는 토지 매각강 두 방향입니다. 두 방향인데, 사실은 부산도시공사가 원래는 그 시형 아파트를 계속 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하고, 세작이란 브랜드로 부산도시개발 아파트를 계속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말썽이 나고 하니까 이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NH공사와 같이 임대 공공주택을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만만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르피나 면적은 1885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6,000평 가까이 되죠. 6,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아주 요지 땅이고, 사실은 뭐 아파트를 지으면 뭐 대박 나는 것이죠. 대박 나는 것인데, 그 이제 공공 분양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젊은 이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우선권을 주는 그런 아파트를 공공 분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 아파트를 짓든지, 안 그러면 아예 뭐 그 땅을 부지 매각을 해버리고 뭐 다른 걸로 하든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하든지, 안 그러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세 가지 방향이 저는 크게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아르피타의 토지는 좀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이 지금 400%, 지금 현재로는 400%죠. 그리고 가로구역 높이가 78m 이렇게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최고 27층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직접적으로 시행 분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은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땅을 산 그 민간업자들이 엄청나게 높은 분양가를 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면서, 그 위에 부산시에서도 분양을 땅을 팔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을 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대장동의 어떤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팔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해운대 그 허파 신장 같은 곳인데 공원을 만들든지, 뭔가 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거기 또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뭐 해운대는 그냥 아파트 천국으로, 천지로 그냥
만드느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너무 거기에 해운대에 지금 인구 밀집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거기에 또 아르피나에 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민간 분양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 더더구나 문제가 있는 게, 왜 그 요지 땅을 민간에게 줘가지고 그 민간업자들이, 그야말로 토건업자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수천억씩 남기면서 또 희덕거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하든 공공아파트를 하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부산시민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좀 깊이 딱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도 한번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 2030 엑스포입니다. 엑스포가 지금 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도 신청을 했지만은 지금 모스크바, 로마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지금. 경쟁국이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옛날 구소련이죠. 자국 도시인 오데사를 앞세워가지고 2030 박람회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이러면서 지금 네 번째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부산이죠.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거 만만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예정국이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 유치 마감일이 29일인데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건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면 이 엑스포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어떤 인식, 이것도 지금 형편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회 안전위 국감에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이 각각 32%, 54%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2%가 부산에서 유치 신청을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부산 시민들도 54%만 절반 정도가 신청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국감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참 말이 아니다. 부산시가 좀 더 이 결정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충남 아산시 갑입니다. 충남 아산 지역 국회의원이 부산시의 어떤 2030 엑스포 유치에 우려를 이렇게 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참 부산시가 그냥 띄어만 놓고 과연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우려를 지금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괜히 북한에 그냥 부지만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사람은 3천만 명이 오니 어떠니 하고 바람만 잡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 관계를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4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강국이 지금 모스크바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모스크바는 지금 사수입니다. 네 번째 지금 엑스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을 했죠. 탈락을 하다 보니까 동정표도 있고 또 미국에서 계속 견제를 해서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싸우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틈새에서 뭔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대로 뭔가 좀 우리도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가 지금 얼마 남도 안 한 이 엑스포 결정 기간에 우리 부산 시민 54%밖에 그 인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좀 분발을 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3건을 제가 이번 주 주요 뉴스로 올렸는데 제가 한 건씩 이제 뜯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뭐 또 차후에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제가 하겠고, 지금은 부산시가 사실은 선거 때문에, 대선 선거 때문에 조금 밀려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부산시의 중요한 현안을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날 추워진 주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